자, 그리고 새해가 되면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어요. 올해 일은 어떻게 술술 잘 풀리려나 운세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운세를 보는지 재밌고 신기한 방법들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공개할게요. 자, 여러분의 앞날이 궁금하신가요? 2014년 새해 운을 알 수 있다는 세계 각국의 신년 운세 풀이법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에서 발견한 전단지에 이끌려 도착한 이곳은 터키인데요. 안녕하세요. SBS 모니터의 정신원 조나드입니다. 여기는 터키 이스탄불인데요. 정말 잘하시죠? 사람들은 새해 운세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가볼까요? 같이 가요, 순아 씨. 자, 향긋한 커피 향기가 먼저 맞아주는 이곳 터키의 한 커피숍인데요. 터키에서는 커피숍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접 원두를 볶아 커피를 끓인다는데요. 네. 원두가 까만색을 띠도록 볶은 다음 아주 곱게 가루를 내서 물과 함께 끓인다고 해요. 자,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제조법인데요. 그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답니다. 대단하네요. 원두를 천천히 끓여서 우려내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도 다른 커피를 능가한다는데요. 자, 그 깊은 맛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거품이 풍부하게 올라온 커피가 제대로 된 터키 커피라고 하는데요. 터키 커피가 있네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커피와 새해 운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알고 보니 해리포터 교수님도 진작부터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점술법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마법사도 이용하는 점술법이죠. 역사도 아주 깊습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술 대신에 커피를 즐겨 마셔왔다는데 인류 최초의 카페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잔에 남은 커피 가루를 통해 운세를 점쳐보는 풍습이 생긴 거라고 하네요. 재밌죠? 예, 이게 또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무늬를 보는 거라고 합니다. 예. 커피잔에 남아있는 가루의 모양 또는 커피잔을 뒤집어 차받침에 흘러내린 모양을 보고 풀이를 한다고 하네요. 간단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흰색 무늬는 좋은 뜻으로, 검은색 무늬는 나쁜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데 우리 통신원의 운세 궁금해요. 네. 순아 씨. 해몽이 중요하겠네요. Ufak noktalar varsa bir kişinin tabağında veya da bardağında kendi karakteriyle alakalı kararsız olduğunu, kendinden tam emin olmadığını falan söyleyebiliriz. 네, 원하는 답을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독일입니다. 이곳 독일에서는 납점 놀이로 새해 운수를 알아보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납으로 새해 운세를 본다는 건데 운세 풀이를 해주겠다고 데려간 곳이 창고 같은 곳이 아니라 촛불까지 켜놓은 응접실입니다. 네, 재료도 간단했는데요. 물과 양초, 전용 숟가락, 그리고 납이 전부. 네. 숟가락에 납을 얹어 촛불에 녹인 후 찬물에 쏟으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네. 모양을 해석하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넣으면 Tor ist viele Einladungen. Viele Einladungen. Ah, kriegen wir die Einladung? 아이고, So, und 축하드립니다. dann ist der Löwe. Endlich. Weil er mit dieser Löwenmähne ist und dass ich viele Freunde bekomme. 네, 블라이기센이라고 불리는 납점은요. 중세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풍습인데요. 납이 귀한 서민층에서는 밀랍과 달걀 흰자로 운세를 풀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모양은 모두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 예를 들면 돼지 모양 같은 경우 부와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변한 건 단 하나. 예. 건강을 위해서 납은 아연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네. Frohes neues Jahr. Ja. Alles Gute Ja, für frohes deine neues Jahr. 자, 이번에는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마을을 찾았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된 핀란드 가정집인데요. 핀란드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이 말곡을 녹여가지고 한 해 운수를 또 봅니다. 저걸 녹여요? 핀란드에서 말편자는 노력을 통해 얻은 행운과 건강을 상징하는데요. 네. Ja tähän tuli vielä nastoja sillä, että ne piti jäädäkin. Ja siitä sitten se tuli onnea tuottavaksi
esineeksi, joka vaihdettiin, jos löydettiin, niin joki oven päälle. Ja sitten kun ruvettiin tinaa valaamaan, niin sitten tämä tinamuor tehtiin tämmöiseksi hevosenkengän muotoiseksi, koska se muotoiltua on. tossakin kato, se oli äsken ihan sulaa. 네, 앞서 본 독일과 방법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납덩이 대신에 말 편자를 녹이는 거고요. 물 대신에 눈 속에 쏟아서 모양을 만든다는 거. 네, 비슷하네요. 해주는 겁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축하를 해줍니다. 뭐 많이 하시겠어요. 예. 온전히 우연에 기대는 커피점과 납점. 예. 왜 이런 풍습이 생긴 걸까요? 아무것도 그렇죠. 아닌 것에 사람의 욕구가 투영이 돼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불행하게 나왔다. 불행하게 나오면 현재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 또 호의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현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불가리아의 소피아인데요. 여기는 새해 운세를 알아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평범한 주부인 에밀리아 씨가 소개해준 새 운세 풀이법은요. 다름 아닌 빵이에요. 장수국가 불가리아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요구르트잖아요. 그렇죠. 네. 바니짜는 요구르트가 들어간 전통 빵인데요. 네네.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지만 새해에는 바니짜에 특별한 보물을 숨겨놓습니다. 바로 행운의 쪽지요. Здравия, любов, късмет, пътешествие, плодородие, нова кола, нов приятел. 새 자동차가 눈에 띄는군요. 그러니까 행운의 편지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자,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빵이 완성되면 가족들의 보물 찾기도 시작됩니다. 각자 빵 조각에 숨겨져 있는 쪽지들을 펼쳐보는데요. 어떤 행운일까요? Какво ти се падна? Късмет. Това значи, че през цялата година ще бъда много голямо щастлива. 그렇지요. Доволна ли си? Да, разбира се, това е много хубав късмет. 자식들에게 행운을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엄마가 준비한 또 한 가지 비트카라는 빵인데요. 네. 빵 속에 숨어있는 동전을 찾은 사람에게 한 해 동안 행운이 따른다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종류가 다양하네요. 예. 자, 점술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새해 운세를 알아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새해 운세를 점치는 오미쿠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운세가 적힌 종이들이 담겨있는 통에서 제비뽑기처럼 무작위로 운세를 뽑는 것이 오미쿠지라고 합니다. 예. 今年の占いはどうですか? 大吉です。 애기니까. 悪い運勢が出た時はここに結んで悪いことをもうなくすようにしてもらいます。 저렇게 묶어주고요. 네, 고대 정부와 후계자를 정할 때 신의 의지를 듣기 위해 쓰이던 방식이 1100년대부터 개인의 기륭을 점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는데요. 좋은 점은 잘 이루어지고 나쁜 점은 신이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뭇가지에 묶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게다가 자판기의 나라답게 오미쿠지 자동 판매기까지 아, 요거 등장했는데요. 팔아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이 100엔, 예. 하나로 약 1000원을 넣으면 쉽고 빠르게 운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 인스턴트 운세네요. 방법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모두 같겠죠? 그럼요. 참 다양하네요, 정말. 자, 이번엔 우리와 똑같이 음력설을 지내는 베트남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설이 되면 네. 다름 아닌 수박이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수박이요? 수박을 잘랐을 때 빨갛게 잘 익고 씨가 많으면 새해 복이 들어온다고 믿는 풍습 때문이래요. 자, 베트남 사람들이 차례상에 올리는 것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과일과 꽃이라고 하는데요. 파파야, 코코넛, 망고 등 5가지 과일에 돈과 행복이, 매화꽃에는 새해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좋은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고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담아 덕담과 함께 건넨다는데 네. 우리 설과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붉은색을 좋아하는군요.
우리와 한참 떨어져 있는 나이지리아에도 새해 풍습이 있습니다. 추장이 이파점을 통해서 앞날을 풀이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문서와 수학적인 공식을 바탕으로 옛 어른들의 속담이나 신화를 연결해서 운세를 설명해준다고 하네요. 다양한 새해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중국. 사람 손에 훈련된 새가 점괘를 물어다 준다는데요. 엄마야. 자, 그 신통력 좀 이건- 한번 볼까요? 오호. 결과는 적당한 행운이라 나쁘진 않다네요. 일이에요. 주사위 던지는 발놀림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여긴 되게 신기해요. 예. 중국의 세점은 물론 유럽 운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타로 카드까지 네.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가 담긴 다양한 신년 운세 풀이가 있죠. 네, 모습과 방법은 달라도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만은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라마다 이렇게 새해 풍습들이 다 다르고 점을 보는 방식은 달라도 재밌네요. 믿거나 말거나 일단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는 좋은 얘기를 듣고 싶겠죠. 그럼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점을 다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